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는 그 생사에서 벗어나라고, 윤회를 당장 끊으라고, 생사에서 벗어나라고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다들 읽으셨나요? 읽었어요? 네. 뭐 그런 말 들어도 뭐 나랑 관계없는 그렇게 문자 보냈더니 그 어떤 거사님은 아니 이 세상 살기 좋은데 왜 그만 태어나야 되냐고, 그 살기 좋은 세상에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불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는 뭐 다음 생에 또는 뭐 이렇게 죽고 나면 사후에 천국에 태어난다, 알라 신의 나라에 태어난다, 뭐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난다,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욕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태어나는 거죠. 다시 또 태어나는 것에, 잘 태어나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안 태어나는 게 뭐죠? 안 태어나는 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그래, 그것도 괜찮아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행복할 것 같으면 그래, 교회 가세요. 가요. 그런데 이게 그 세상이 예수 천국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 영원할 건가? 별로 안 믿어져요. 우리가 이제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태어나 있으면 아니, 천국에 예수 천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사나? 아닐 거거든요. 거기서도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태어나서 아예 끝장이 난다면 내가 차라리 그러면 그게 더 설득력 있어.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도 안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차라리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태어났는데 거기서 영원해요. 그런 게 어딨냐고. 영원하냐고. 1000년 가지고 영원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5000년 가지고, 1만 년 가지고 1억 년이요. 금방 가요. 1억 년도. 그렇잖아요. 100년이나 1억 년이나 시간 지나고 나면 똑같이 지난 것 같아. 우리가 10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 끄트머리에 마지막 시간에는 너무 빨리 간 것 같거든요. 1억 년을 살아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시 또 태어나면 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태어나나? 아니지. 그렇지 않다고요. 복이 다하면, 우리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복이 많으면 위로 올라가고 악이 크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복이 많으면 가벼울 거 아니야. 늘 행복하고 사람들한테 늘 잘해줘봐. 원하는 산 게 없어봐. 여러분들한테 늘 보시하고 늘 웃으면서 늘 우리 서로 잘 지내요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으면 날아갈 것 같잖아. 내가 여러분들 때리고 욕하고 여러분들 손해를 엄청 끼치고 막 일을 버득버득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원한을 만들어 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한에 맺혀서 나를 뭐 보내주질 않아. 원한 때문에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때리고 나서 나는 기분 좋아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놔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거워져 아래로 돼서 지옥에 가요. 지옥에 결국은 원한이 모여가지고.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맞잖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죽으면 어느 곳에 태어나게 되는데, 어느 곳에 새로 태어나는데, 이게 복을 지으면 위로 가고 악을 지으면 아래로 간다라는 게 더 맞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가서 천상에 태어났다 해도 그게 원래 물이 수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면 다시 또 구름이 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아래로 다시 떨어져. 그래서 아래로 떨어진 물이 바다로 또 흘러가잖아.
그런 것처럼 복이 다하면 당연히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아래로 태어나고, 아래로 태어났다가 또 악을 지으면 우리가 이 생에는 다행히 부처님 만나가지고 공덕을 짓고 선을 행하고 이러는 거지. 진짜 다행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누굴 잘못 만나서 혹시 뭔가 잘못 생각해서 내 욕하고 때리는 그런 악을 짓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그 모르잖아요.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선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생애인가는 우리는 악하게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확실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다행히 대한민국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서 그때 태어난 대한민국 사람은 대체로 착해. 많이 착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리아에 태어났다고, 그 소말리아에 태어났어. 뭐 내전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어. 그런 나라에 있으면 어쩌겠어요. 거기는 늘 총 들고 다니고 맨날 소년병들 있잖아요. 소년병들. 10살만 넘으면 총 들고 다녀. 10살만 넘으면. 거기서 내 사람 죽이고 막 그래.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순환한다. 순환하잖아요. 윤회의 다른 말은 순환한다는 거잖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여기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를 거듭해요. 요것을 끊자. 이제 그만하자. 우리 부처님 가르침 이것을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들은 위에서 살자. 좀 행복하고 건강하고 천국에 살자. 이게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이룰 수 없는 꿈.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우리는 여기에서 살 수 있지. 부처님 가르침을 아니까. 근데 다시 태어나봐. 다시 태어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알 수 있을까? 어디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선택이 되냐고요. 안 돼요.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 완전 다음 생은 복불복이야. 복불복. 진짜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생에는 좀 편하게 행복해. 그리고 85세에 죽었어. 부처님도 몰라. 그냥 나 편하게 살다가 아들, 딸들이 밥 해주는 거, 용돈 주는 거 잘 쓰다가 건강하다가 뚝 하고 죽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생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50번 중에 한 번은 우리한테 나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사고가 없는 날이 있나요? 1년 중에? 그냥 넘어지기라도 넘어진다고. 그 산에 갔다가 미끄러지기라도 미끄러진다고. 그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뒤에서 박든 옆에서 내가 박든 뭐 한다고요. 아니면 이웃하고 다투거나 시장 갔다가 콩나물 깎다가 서로 싸우고 막 그런다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고가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고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사고가 안 나요. 저는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안 날까요? 저는 인상이 보면 안 날 것 같죠?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봉정함에 갔다 어떤 보살님 풍 떨어져가지고 헬기에 실려가고 그랬다니까. 그것만 있나요? 여기 계단에 초파할 때 계단에 넘어가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 스키장 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아직도 아파. 지금 이쪽 팔이 아직도 아파. 그게 우리 그 1년 중에 몇 번씩은 다 있어요. 아무리 제가 떡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부처님 전에 막 기도하고 108배하고 경전을 외우고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덕을 늘 지어도 우리 생활 삶에는 재앙이 작든 크든 생겨요. 큰 재앙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내일 내가 이렇게 갑자기 급살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무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남이라는 게 그 갑자기 급살맞아 죽는 건 왜 죽을까요? 우리의 악업은 일정한 규칙이 있게 와요. 규칙이 있게 선업도 악업도 규칙을 가지고 온다고요. 순차적으로 와요. 악업도 선업도 와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는 가운데 규칙이 없는 것도. 왜 우리가 있잖아 보면 태양계가 있으면 여기가 수, 금, 지, 화, 목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빙빙빙 돌고 있잖아요, 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몇 년 만에, 몇십 년, 또 몇백 년, 몇천 만에 헬리에셈처럼 혜성이 저 멀리서 엄청 길게 정말 몇천 년 만에, 몇만 년 만에 오는 혜성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구도 돌고 가. 어떤 때는 그것이 지구랑 부딪힐 때도 있어. 이게 우리가 이 규칙이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이것의 규칙은 우리가 일상적인 규칙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규칙이지. 선행, 선업, 선인선과 악인악과 일상적인 규칙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 혜성처럼 어쩌다 오는 거, 소행성처럼 어쩌다 날라오는 이런 거, 그것도 규칙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매년마다 오는 게 아니고 몇천 년에, 몇만 년에 이렇게 한 번 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재앙이라는 것은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로또에 당첨될 수 있어, 누구나. 확률이 좀 줄어서 그렇지. 누구나 복권에 정말 복권에 당첨될 만큼이나 큰 복을 누구나 받을 수 있죠. 취업도 기적이지, 기적.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 잘 되는 거를. 그것처럼 기적이 올 수 있는 것과랑 똑같이 재앙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산에 갔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거기서 죽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거 맞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재앙도 이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뭐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건강하고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복과 재앙이 가리지 않는 게, 이것은 정말 혜성이 몇천 년에 몇만 년에 한 번씩 오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기적과 이런 재앙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었는데 대체로 여기 여러분들은 좋게 태어나겠지, 대체로. 근데 이제 죽었는데 다시 또 태어날 때, 딱 눈 떠보니까 땅굴 속에 이렇게 구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송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딱 그렇게. 어떤 생은 지옥에 생을 태어나서 전생의 빛을 완전히 다 청산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라고.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까지 멀고 깊게 보질 않아. 다른 종교들은 욕망과 야합한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야합해서, 그래, 하나님 알라신 믿으면 떡 줄게, 빵 줄게, 집 줄게 라면서, 아이고 여기 하나님한테 보시하고 이렇게 하면 해줄게, 다 해줄게. 이 욕망하고 야합한 거예요. 근데 불교는 욕망하고 야합한 게 아니라 욕망을 끊으라고 하잖아. 죽으라고 하잖아. 그냥 다시 태어나지 말라고 하잖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훨씬 평온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끝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열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열반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른 게 좋아요? 아니면 등 따숩고 배부른 게 필요가 없는 게 더 좋아요?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아요? 맛있는 거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좋아요? 필요가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돈이 많은 게 좋아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좋아요? 필요 없는 게 더 좋자고.
열반의 세계에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쨌든 행복해야 돼, 돈 많아야 돼, 잘생기고 예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요기를 자극을 하는데 불교는 아니라 소멸의 종교다. 없어지는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라. 열반이라는 게 불 꺼진 죄거든요.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그것도 똑같아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그 예수님 믿고 알라신 믿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거는 비슷해.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끊기 위해서 원력을 세워라 라고 하는데 이 원력은 사실은 욕심이란 말이지. 원력이 뭐 욕심이 큰 거 아니에요. 욕심의 방향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절에서도 예경 제불 부처님한테 예경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잘못해서 참회하고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공부 많이 해라고. 일단 부처님 8만대 장경 공부를 많이 해야지. 그래야지 이 열반을 끊을 수 있지.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고. 땅에서 넘어졌는데 뭘 짚고 일어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땅을 짚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윤회에 빠졌으니까 윤회 속에서 해결을 해내야지. 욕망에 빠졌는데, 욕심에 빠졌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욕심을 내야지. 그래서 원력을 세우라는 거죠. 내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스스로 바로 서야지 그것에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격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 뭐 세계가 격변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만 더더욱 알 수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갑자기 미국한테 민간 국가로 낙인 시켰어요. 2달 전에 벌써 민간 국가였대. 정부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하기사 뭐 대통령이 지금 없으니까 그 민간 국가로 지정되는 게 뭐냐면 같이 원자력이라든지 AI라든지 이렇게 국가 장치 산업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너네들하고는 안 해. 수준 높은 거 안 해. 이런 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란급이 돼버리면 뭐예요? 이게 러시아하고 이란이나 그런 거지. 우리 본래 한미 동맹, 혈맹 아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나라도 원자폭탄, 핵을 가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그런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진 자들만의 그런 세계가 이미 만들어졌어, 핵은. 북한이 자꾸 핵을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뭐 자꾸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큰가, 자원이 많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대외 관계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외교로서, 이렇게 수출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면 당장 제재 들어오는데,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핵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등등에, 계엄하고 이런 거 등등에 이런 것들이 되니까 민간 국가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더 좋은 나라로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참 신기하죠. 아이고, 미국 시민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70억 원이 있으면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있대. 미국 영주권을 트럼프가 70억 원에 판대. 트럼프는 진짜 천재야, 천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돈이 세금 걷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서 적자 폭이 점점 늘어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시민권을 영주권을 70억 원에 판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러시아 사람들이 70억 원에 들어오면 그래도 받을 거냐? 괜찮다. 러시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70억 원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도 기득권이고 부자지 않겠냐. 여기서 부자 안 일으킬 거라고. 그러면서 이란 사람도 70억 원이면 괜찮다. 돈 많으면 착하다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봐. 괜찮다라고 그렇게. 70억 원. 야, 세상에 이제 70억 원이면 엄청, 여러분들 평생 노력해도 70억 원을 만들 수도 없어, 이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재정 적자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국내 세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겠대. 국내 세금 받는 구조를 아예 없애겠대. 그리고 해외 제외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걷어내겠대. 그래가지고 관세를 많이 때려서 외국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자기네 재정을 자기네 나라를 세금 돌리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진 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계속 관세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관세를 걷는 이름조차도 이 해외에서 세금 걷는 그런 요건 국세청이잖아요. 국세청. 국내 여기는 해세청. 해외에 세금을 걷는 이거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등등 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참 신기하게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살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 너무 안전하게 살면 나태하게 돼요. 충격을 받아야지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열심히 막 뛰게 돼. 요즘에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잠자는 유럽이 깨어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계속 EU를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너희들 국방비 3% 이상 증액하지 않냐? 증액해라. 맨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유럽은 국방비를 2%, 1%밖에 쓰질 않았어요. 자기 예산에 국방비를 1%밖에 안 쓰는 나라는 정말 훌륭한 나라죠. 평화로운 나라예요. 국방비를 별로 안 쓰고.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7%인가? 6%인가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매년 받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안 쓰고 유럽은 그걸 모두 다 복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복지가 뛰어난 거예요. 유럽 살기가 좋다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국방비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방비 이제부터 내가 우리들 안 쓰겠다. 너희들이 직접 내라.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 이제 전쟁 안 주겠다. 돈 안 주겠다. 무기 안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유럽에서 그럼 우리가 주겠다. 프랑스고 영국이고 맨날 회의를 해, EU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무기를 안 준다니까 그럼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주겠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줄 무기가 없네. 왜냐하면 유럽에는 효과적인 무기가 없어요. 탱크 몇 대, 비행기 몇 대 이런 거밖에 없어. 이렇게 에이테크 같은 이런 방어 무기 체계라든지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최신식 장비는 전부 다 미국 거예요. 미국에서 주지 않으면 당장 우크라이나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휴전 좀 하자 했더니 러시아 휴전 안 한다고 그러잖아. 미국에서 무기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당장 유럽이 지금 이제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특히 독일이 확 달라지고 있어요. 독일에서 갑자기 우리도 국방을 위해서 무기 생산 방산을 위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유럽에는 유럽의 문제 두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유럽의 문제 제일 큰 문제는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이거든요. 두 나라가 항상 유럽에서 항상 문제의 핵심이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무장을 다 없애고 우리 이제 아무것도 무장도 안 하고 전쟁 안 할게요 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심지어 미군이 가서 막 지켜주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 앞으로 미국이 안 지켜주고 뭐 한다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여기에 방산을 위한 뭐랄까 이제 그 재정을 거의 쓰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도 어쨌든지 독일이 재무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독일도 스스로 재무장하지 않다고 그랬어.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유럽을 치면서 막 뭐라고 하면서 독일이 우리도 무장하겠다 이제. 옆에 있는 프랑스랑 독일도 그래 해라 해가지고 독일이 이제 엄청난 무장을 하게 되겠네요. 독일은 여전히 그래도 기술 국가 아닙니까? 탱크는 세계 최고로 잘 만들어요, 여전히. 그거 말고도 이제 독일이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면 이 러시아하고는 게임도 안 되겠죠? 독일에서 무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러시아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중에 무장한 독일도 상대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유럽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 옛날처럼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할 거라고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유럽이 깨어나고 있죠. 심지어 핵무기도 독일에 배치하겠다. 프랑스의 핵무기 있잖아요. 영국하고 핵무기도 독일에 배치하겠다. 왜냐하면 가깝잖아. 러시아하고 독일이 가까우니까 프랑스랑 영국이 안전하려면 독일이 일단은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그 핵무장을 해야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독일의 주가가 막 이렇게 쫙 올라가, 계속 올라가. 우리나라 코스피는 올라다가 푹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독일이 경기가 안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한 5년째 코로나 이후로 계속 죽 쓰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 주가는. 놀라운 일이죠. 주가를 올리는 그 주 종목이 방산주하고 건설주, 인프라 관련된 인프라를 늘리고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할 거 아니에요? 인프라 관련주하고 방산주 때문에 계속 독일이 경제가 나쁘다면서도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라는 것이 이제 그 나라 경제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보다 더 많이 올라간 나라가 있죠. 독일보다 더 많이 올라간, 근래에 더 많이 올라간 나라는 차이나, 중국이에요. 중국은 계속 몇 년 동안 막 내리먹고 있다가 올 연초부터, 작년 10월, 9월부터죠. 자, 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만큼 올라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중국이 주가가 이렇게 막 오르게 된 건 중국이 역대급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독일도 돈을 풀겠다고 한 거잖아요. 독일도 방산 이걸 위해서 돈을 무제한으로 다 풀겠다라고 했잖아요. 돈을 푼다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돈을 푼다는 것을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그러는데 유동성이 풀리면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빚을 10억 냈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은행에서 돈을 10억씩 여러분들 다 돈을 대출을 냈어. 10억씩 돈을 냈어. 여러분 대출을 잘 낸 거예요? 잘못 낸 거예요? 네. 유능하면 괜찮잖아. 유능한 사람은 100억 내도 더 좋지. 더 좋지. 독일에서 돈을 푼대. 중국에서 돈을 푼대. 미국이 주가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돈을 역대급으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 적자 때문에 어떻게 돈을 많이 풀면 다 빚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를 잠식하고 미국은 끝없이 계속 성장하잖아. 물론 요즘에 주가가 좀 내려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다라는 거는 유능한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독일에서 유동성을 푼다라면 독일은 국가의 재정 적자가 크지 않거든요.
괜찮지 않겠나? 중국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장 돈을 풀면 당장 돈을 푸는 효과는 있어요.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독일이 중국이 이 돈을 가지고 잘 쓰면 엄청난 성장을 하겠죠. 우리도 지금 저 건물 그냥 짓는 거 생으로 짓는 생돈으로 하는 거예요. 다 화주자는 저 은행에서 대화주자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우리 요양원 그것도 은행에서 다 화주자가 돼서 수십억, 저 은행은 좀 비싸, 저거는. 정말 그 수십억을 이렇게 해가지고 땡겨 사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양날의 칼 위를 걸고 있다고 이제 떨어져서 잘 되면 이제 확 성장하는 거고 잘못되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잘못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봐봐요. 예, 독일도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독일이 무척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제적 신용이 굉장히 좋잖아요. 중국은 현재 상황은 독재 국가라서 믿을 수는 없지만 역사 이내로 보면 한나라,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세계 최강이었거든. 그래서 중국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사를 살펴보면 중국을 무시할 수 없어. 어쨌든 그건 미래는 미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푼다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돈을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걷어들여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능력 있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뭔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기재부에서 계속 줄이잖아.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생사에서 벗어나세요. 윤회를 끊으세요. 성불하세요. 네.